2023년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부동산 서울아파트 경매 7년 만에 최대. 9월 지지 옥션 집계 전국 낙찰가율 83.5%로 올 최고. 낙찰률은 34.9%로 뚝 떨어져. 인기 물건 경쟁 치열 양극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매에 넘겨지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수요자들이 늘어난 경매 아파트 중에서도 알짜 단지만 노리고 낙찰가율이 높아지는 반면 낙찰률은 떨어지고 있다. 1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9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216건이다. 월간 기준으로 2016년 6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높은 대출 금리를 버티지 못한 집주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낙찰률은 31.5%로 전월보다 2.7% 하락했다. 경매 물건은 많아졌지만 새로운 주인을 찾는 물건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낙찰가율은 85.2%로 전월 85.4%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재건축 중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의 인기도 여전하다. 경매로 개입하면 실거주나 기존 주택 매각 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 세입자를 구해 갭 투자도 가능하다. 다음 국제도시 용산의 인접한 매력. 마영동 뜬다. 마포 영동포 동작.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가 적기. 업무지구 민족공원 뉴타운. 용산 일대 천지개벽 압도. 공덕 상암, 당산, 물레, 상도 미래가치 함께 성장 기대. 이거는 살찌팔찌 고중환의 부동산 가치 분석에서 서울 핫플레이스를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고요. 올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은 안정 국면 내지 숨고르기 장세가 예견된다. 상반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급등한 주택시장은 8월 이후 매물은 쌓이고 매수는 줄어들고 있다.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조정 양상이다. 올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의 87%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주춤하는 양상이다. 저가 급매물 소진으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금리 기조 강화와 특례보금자리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축소, 가계 및 기업 부채 증가, 주택 공급 부족 우려, 경기 침체 우려, 매수 심리 불안 등으로 한 방향으로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저점을 찍고 바닥을 탈출했으니 더 올 것이라는 주장과 단기 급등한 만큼 쉬었다가 에너지 충전 후 내년 이후 재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립하고 있다. 그러면 10년 투자 지도를 바꿀 만한 성장지역 핵심 입지는 어디일까? 현재로서는 강남을 능가할 성장도시로 단연 용산을 꼽는다.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증가, 행정 계획 등 4대 성장 지표를 알면 해당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추정할 수 있다. 지금의 용산은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처럼 천지개벽이 예상된다. 여러 가지 내가 있고,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인근 지역 이론이 있다. 용산이 새로운 도심권, 국제동지로 부상할 경우 인접성 효과를 누리는 지역을 찾아볼 수 있다. 용산과 마주보는 강남, 마포, 여의도를 포함한 영등포, 성동, 동작구가 대표적이다. 이미 급등한 강남, 성동은 제외하고 필자가 특허기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아파트 추천 앱 살찌팔집에서 생성한 나머지 성장지역 슈퍼아파트를 소개한다. 다 찍어줬네.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아파트, 미래가치가 높은 아파트 단지만을 골랐다. 용산은 신동아 한강맨션, 남산 대림, 청화, 용산 롯데캐슬 센터 폴에, 한가람, 도원동, 삼성 레미안, 강총, LG 한강자의 이총 코롱 등이 대표적이다. 마포구는 레미안 공덕 3차, 4차, 상암 월드컵 3, 7, 9, 10, 11단지, 성산시형, 강변 힐스테이트, 마포자이 2차,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브라운스톤 공덕 등이 있다. 영등포구는 시범, 삼부, 영등포 프루지오, 남서울 광장 물레자이, 신길 센트럴자이,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 신길 우성 1차, 4차, 양평동 한신, 영등포 아트자이, 문레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영등포
레비뉴 등이 있다. 동작구는 아크로 리버하임,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레면 상도 3차,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흑석 롯데 캐슬 에듀포레, 대방 2단지 주공, 흑석 한강 프루지오, 흑석 한강 센트레빌 등이 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신중동 전쟁 전월 외국인 매도세 지속될까? 한 달 새 4조 이상 매도 행진 전면 제한 우려, 증시 변동성 확대, 유가 상승 시 인플레 우려 커져, 긴축 장기화 원화 약세 부담, 러시아 우크라 사태와 달라, 증시 영향 제한적 전망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9년 만에 전면전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국은 9일 한글날이 휴장한 가운데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개장 전 선물시장에서 약세를 보였다. 한 달 새 한국 증시에서 4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부추기며 증시 하락폭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분쟁이 국내 증시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국제유가가 4%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가 높아져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경수 리서치 센터장은 해당 지역이 유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 축소 정도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배우라고 하는데 이란까지 확전이 되지 않으면은 크게 유가가 상승할 요인은 많이 적어지고, 특히 바이든이 재선을 하려면은 이란과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란이 배우라고 점을 찍으면은 바이든도 난처해지겠죠.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란이라고 찍어가지고 확전을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기간 외국인 순매도수가 집중된 종목으로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였다. 외국인 수급은 패시브 투자와 프로그램 매매 성격이 강해 위험자산 선호 심리나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환율 같은 매크로 변수 영향이 많이 받는다. 지난 5일부터 원화 가치는 다소 반등하는 국면이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어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도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다만 9월 수출입 동향에서도 한국 수출의 반등세가 확인된 만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며 외국인도 한국 증시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위기에 강했던 비트코인, 중동 불안 반사 효과 변화,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공격, 국제유가 금값 일제히 급등, 투자자들 비트코인의 주목, 미북 갈등 땐 한 달 60% 폭등, 테러 자금 연계 가능성 악재, 알트코인 외면당할 가능성.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경제도 마찬가지여서 국제유가는 8일 한때 5%대 상승했고 같은 시간 달러와 금값도 일제히 상승했다. 한국 증시도 지난 10일 코스피가 0.25%, 코스닥이 2.62% 하락했다. 이처럼 국제정서의 불안이 경제까지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 초기에는 3,700만 원을 내주면서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10월 들어 보인 상승 기조가 꺾이질 않고 있다. 비트코인은 과거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됐을 때 급등한 바 있다. 6년 전인 2017년 8월 미국은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만에 60% 이상 오르게 됐다. 2020년 1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을 때도 비트코인은 30%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처럼 지정학적 위기 부상에 따른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는 평가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한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안전자산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했지만 최근에는 테러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따라 부정적인 시각이 우위이다.
따라서 지정학적 우려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속단하기보다 규제 강화와 같은 악재가 발생할지를 지켜봐야 한다.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보여주는 비트코인 점유율은 최근 50%를 넘어 3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더리움 올라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